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가 우리 부산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경제 이슈입니다. 야, 요즘 두 분 다 경제 어렵죠. 저는 정치 경제 공부했으니까 경제를 조금 알긴 했죠. 그때 국제할 때는 또 저는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게 국내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금 안심하겠습니다. 안심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배운 지가 워낙 오래됐어. 그렇습니까? 근데 요거는 좀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 경기 침체거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죠. 경기가 침체되면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 활동도 위축돼야 되고 임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경기 침체랑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연결이 되면 아니죠. 안 되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생산 소비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경기가 거죠.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낮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면 이제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럼 경기를 좀 둔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기가 둔화돼서 뚝 떨어져서 바닥까지 가면 그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럼 물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는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물가가 같이 가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본주의가 한 200~300년 500~600년 정도 굴러오면서 점점 자본주의의 어떤 탄력성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딱 한 번 이제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서 다른데 딱 한 번 있었다는 분들도 있고 한 두세 번 왔다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있었다고 보는 분들은 1970년대 저희들이 오일 쇼크 때 왔던 그 엄청난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인플레 상황 그때 한 번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게 한 40년, 50년 전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IMF 위기 때도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IMF 때는 그게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우리가 느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징후가 보입니까, 교수님? 예. 지금 미국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금리를 0.25% 금리 올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고 하고 0.75 이상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이미 할 거고요.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더 해야 될 만큼 미국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가면은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금리를 올려가지고 일단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면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물가가 안 낮아지는 거죠. 왜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코로나19 때 워낙 그 경기가 많이 풀렸어요, 돈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마구 이제 너무 많이 푸른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걸 풀고 나서는 재빨리 이자율 조정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정권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늦게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문제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감기를 감기 걸리고 열병을 앓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감기와 열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천천히 더 오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가는데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또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인들이 점심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푸드플레이션, 나중에는 푸틴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이게 푸틴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윤 정부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면 어떻게 나올 수 노력은 있습니까? 해야죠. 대책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대책들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지금 0.75% 올리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사실은 올려야 되는 더 거예요. 올려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0.25%로 빅스텝으로 짧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쁜 대책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저는 무대책이면 나은데 나쁜 대책을 하는 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계가 돼 있냐면은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던 게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럼 금리가 낮아야죠. 은행에서 금리가 낮아야만이
대출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볼 근데 수가 없죠. 정말 심각한 게 네.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미국의 금융계통의 수장들은 나와서 대놓고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들 절대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네, 파월 왜냐하면 그 진짜 하이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LTV, DTV하고 그런 거 다 낮춰주고 있습니다. 집 사라고. 집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기지구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정말 대책이 되는 건가? 아, 이게 사인이 저는 이게 결국 나쁜 대책이 되면 우리가 내년 후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모순위가 있는 거죠. 이제 집이 없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그래서 민주당을 찍지 않았던 젊은 세대를 위하여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올리려니까 또 뭐 한 게 이게 지금 모순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란 거죠. 이 안에서 결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정은 해야겠죠. 근데 어정쩡하게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니까 또 문제고 그럼 금리를 확 올리자니까 젊은 사람이 집 살 길이 없고 에이, 근데 이제 자꾸 하도 미국에서 집 사지 말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집 살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집 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거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현명한 국민이 아, 저 진짜 있으니까 뭐 현명합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아, 정말 많이 현명해가지고 어떨 땐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소장님 멘트가 당황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 물론이죠. 잘 돼야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대책이 없는 게 낫고 나쁜 대책은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